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소형 빌라 거래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서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빌라의 월세 거래 4만 3천여 건 가운데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거래는 6.9%인 3,018건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2월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전달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대구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7.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67.6으로 전달 대비 11.8포인트 상승했고 서울은 지난달 46.9에서 이번 달 64로 17.1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 달 전보다 3% 가까이 높아져 8개월 만에 다시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928만 2천 원으로 3.3제곱미터당으로는 3,063만 600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2.86% 오른 것으로 3.3제곱미터당으로는 2,977만 9,200원에서 다시 3천만 원대로 상승한 것이며 작년 1월과 비교하면 3.13%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마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소형 빌라의 월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반면 소형 빌라의 전세 거래는 감소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졌고 또 최근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대근 대표님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지금 현재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도 하고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또 불안감도 많으신 상황들 그리고 많은 상담들을 주실 때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부동산 분명히 규제 완화가 되고 금리가 안정세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하락세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상승기로서의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시행했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타이밍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규제 1.3 대책 이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거래량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규제들이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들에 있어서는 속속 수억 원의 그런 거래 가격들의 상승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상승기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나타나는 지표이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급매성으로 이제 나왔었던 물건들을 이제 매수하는 그런 매수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대책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규모 유찰되었었던 물건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낙찰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기에는 이제 안전한 투자처로 볼 수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낮은 금액으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 유찰됐었던 아파트 경매를 받으시거나 급매성 매물들이 소진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계속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오히려 또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은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찬스를 또 놓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집주인들 규제 풀리자 매물을 거둔다. 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타이밍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이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부동산의 시기가 좋아지는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매수인들은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들을 즉시 바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거둘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요 지역들의 단지 매물들이 감소가 되는 모습들, 바로 이런 급매성 매물들이 이제 들어갔었던 부분들이고, 누구나가 좋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집주인들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금리의 인하로 인해서 금리의 그런 여파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버티자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매성 매물들이 좀 걷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기 변동 사이클을 보시면요, 상승기와 후퇴기 그리고 하향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기를 계속 거쳐 오다가 지금 현재 가격들이 떨어지는 후퇴기와 하향기의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의 그런 투자 타이밍, 부동산의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매도자의 우위 시장이냐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의 가격들이 떨어지는 후퇴기와 하향기에서는 매도인들보다는 매수자가 우위 시장으로서 좋은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되는 시점에 매수자 우위 시장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동산 규제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후퇴기라든가 하향기로 접어들게 돼서 이런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분명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죠. 그것이 바로 정부의 규제 완화입니다. 완화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포인트가 나오겠죠.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회복기와 상승기로 돌아서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트리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이 상승되는 이 바로 시점에서부터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 때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들이거나 급매성 물건들을 들이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물건이 희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좋은 물건 찾기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인 후퇴기와 하향기 떨어지는 시점이 가장 매수하기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주택자는 특히나 갈아타기 좋은 시장으로 봤었을 때 상승기에 갈아타야 되느냐 하락기에 갈아타야 되느냐를 판단하신다면 당연히 상승기가 아닌 하락장에 갈아타기 좋은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매도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내 집을 팔고 이동하시거나 또는 내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매도자 우위 시장을 노려야 되느냐 매수자 우위 시장을 노려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서 내가 넘어가기 좋은 시장을 충분히 보셔야 된다. 물론
기존 주택들을 처분하기 위해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매도자 우위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갈아타기 전략, 1주택자가 갈아타기 전략을 하실 때는 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팔아봤자 뭐합니까? 내가 갈아타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지역들을 분석했었을 때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데 있어서의 가격 형성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 주거지에서 상급지로서의 그런 이동들의 기회를 잘 체크하셔서 판단하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은요. 최고의 타이밍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동산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이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향후 1, 2년 이내에는 분명히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분위기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타이밍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미 다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나오면서 시장이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변동될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현재 갈아타기 전략 또는 상급지로의 이동 전략 또 투자로서의 전략들을 세우시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주택자의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절세입니다. 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부의 규제 완화인 것인데요. 양도세라든가 또는 내가 샀었던 집들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됐었을 때 세금을 덜 내야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를 비과세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1주택자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갈아타기 전략, 내가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매도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 잘 안 팔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실 때 이 기존 주택을 얼마 만에 처분을 해야 되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 3년으로 지금 현재 규제가 완화가 됐죠. 그래서 내가 기간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주택이 잘 안 팔리면 임대라도 놓으시고 나서 3년 동안 유예를 주고 그 이후 3년이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 매도를 하신다면 기존 주택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 첫 번째 이사간 주택도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주택 역시 실거주를 하시면서 거주하시다가 더 좋은 나중에 상급지로 또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1주택에 또 비과세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다는 점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년 동안의 2주택의 투자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완화라든가 또는 이런 상급지로서의 진입이 지금 현재 굉장히 용이해지고 있다. 자, 기준금리는 내리지는 않았으나 대출 규제 지금 현재 완화 계속 많이 되면서 대출금리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3% 후반에서 4% 중반, 초반, 중반 정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정부 금융당국의 그런 압박들이 계속해서 은행권에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1년 주기를 봤었을 때 상반기에는 대출 규제를 대출의 금리가 좀 인하되는 또 대출의 그런 규모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자금 활용들을 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신다면 좀 용이하게 갈아타기 전략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나 1주택자 투자 플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이제 입법화되면서 앞으로 움직일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투자 플랜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상급지를 이동할 때 필요성, 상급지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급지라고 내 수준에 맞게 또는 내 자금력에 맞게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급지별로 하락폭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미래 상승폭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좀 분석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라든가 또는 가격 차이 등을 좀 생각하셔서 상급지별 분석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기존 주택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갈아타기 전략을 하실 때는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뭐 매도하고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걸 팔고 내가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짜셔야 될 텐데 잘 안 팔린다는 지금 같은 이런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내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죠. 임대를 놓으시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3년이라는 기간을 활용하시면서 임대를 놓으시고 넘어가시는 이런 타이밍 또는 자본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뭐 월세를 놓으시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전세를 대체로 하시고 그 보증 금액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방법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주택 전략을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하고 가면은 계속 1주택이시거든요. 그런데 2주택 전략이라는 것은 3년 동안의 그 일시적인 기간들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2주택까지는 뭐 양도세 중과 폐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그냥 1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 그런 재개발 투자,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민간 재개발 투자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또는 모아타운 사업지 이런 역세권 시프트를 필요로 하는 이런 지역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밀도 주택들을 개발해서 양질의 주택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작업들인데 투자 금액을 뭐 굉장히 좀 소액으로 뭐 1억부터 시작을 해서 한 2억 정도 때까지도 투자 금액을 마련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소액 전략으로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미래 가치 있는 곳에 재개발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활용을 하신다면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태근 대표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박태근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주택자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 준비해 주시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박태근 대표님께서 소개할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광진구 자양동의 자세한 소개 들어볼까요? 자, 마용성광 합니다. 이제 한강변에서 한강 이북 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들 마용성광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광의 광진구가 되겠습니다. 뭐 성수동, 동작구와 성수동 라인들의 그런 성동구와 함께 더불어서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 입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성수동에는 이제 성수동 카페거리라든가 연무장길 굉장히 유명하고요. 서울숲 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뚝섬 한강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뭐 자양 4구역, 자양 4동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에 굉장히 많이 이슈들이 있었었고 이곳에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가 조성된다라는 기대감으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양 7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곳 역시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여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저밀도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개발될 수 있는 힘을 보고 선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역과 구의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으로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한강 뚝섬공원을 이용하고 동쪽으로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곳에도 40층 규모의 그런 업무시설들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건국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이곳을 선점하셔도 실질적으로 임대가 굉장히 용이하게 잘 맞춰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호선을 이용해서 한정거장만 이용하면 바로 청담동 라인들 강남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라든가 또는 올림픽대로 그리고 동부간선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2호선과 7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그 수인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성수동 같은 경우라든가 압구정 재건축 사업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강변 라인들은 오래되어 있는 주거 시설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발의 압박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스타시티를 비롯한 건대라든가 또는 성수동 일대의 20, 30대가 주된 수요층으로서 골목 상권, 먹자 상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복합 문화 공간들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상화로 지금 지상철로 구성되어 있는 2호선들이 지하화는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호재라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자양동 같은 경우가 지상철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들이 지하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면 성수동이라든가 이곳 광진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하화가 요즘은 또 굉장히 복합적인 입체적인 그런 도시 구성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또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이런 도로들도 지하화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하화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광진구청과 함께 더불어서 구의역 인근에 지금 현재 KT 부지 라인들 이곳이 바로 자양 촉진지구 1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개발 발표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죠. 10년이 됐죠. 그래서 이곳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4년 12월 말 이제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구의역 인근에 생기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거복합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T 부지 자리로 18층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층에서 40층까지의 그런 업무 시설들과 호텔, 오피스텔, 업무동들이 같이 함께 들어서면서 행정이면 행정, 그리고 업무시설과 또는 상업시설들, 주거시설들이 같이 함께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 동이 바로 구의역 인근에 조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는 모습들이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광진구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땅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은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광진구 뭐 이동이라든가 자양 이동 이런 지역들이 개발될 수 있는 여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이제 확정을 지어서 2024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 40층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그런 교통의 허브가 조성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으로 개발되거나 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 광진구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면은 가장 재개발이 어려웠었던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그런 주민들을 포합하고 또는 동의율을 올리고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성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붙어있는 다가구라든가 또는 신축 다세대도 괜찮습니다. 다세대 필지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신축 빌라들이 있어서 개발되기 어려웠었던 지역들을 각 블록별로 개발을 해서 새로운 주거 복합 시설들 아파트로 조성한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2년째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2차까지 확정이 되었었고 올해에도 이제 모아타운 사업지들이 선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권리 산정 기준일에 부합되지 않도록 또 현금 청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광진구 자양동 매매 금액은요 5억 5천에서 5억 6천 5백만 원까지의 투룸 시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대까지 이곳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세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에 맞출 수 있는 가격 대비 투자 금액으로 설정을 해보신다면 전세는 지금 현재 3억 2천에서 3억 5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투자 금액이 약 2억 1,500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마용성 광에 위치하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실질적인 재개발 투자지,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약 3천만 원에 월 130에 140만 원. 월세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대학가를 끼고 있다면 더욱이 공실률 걱정 없는 월세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 실제 투자 금액 월세 받으실 경우에는 약 2억 8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대근 대표님의 광진구 자양동 소개 잘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주택자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 정보 알아볼까요? 그렇죠. 올해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중의 금리랄지 또 금리적인 부분이 또 안정화가 되고 있고 또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또한 각종의 이런 혜택들이 완화가 되고 있고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시중에서 아무래도 이 재개발과 재건축 부분들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지역들과 함께 또 개발의 가능성이 또 유망한 지역들은 항상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또 상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상가, 또 상권에 대한 분석이나 또 이런 상가의 유망한 이런 투자처까지 이런 두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강동구 고덕동의 자세한 소개 들어볼까요? 그렇죠.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는요, 아무래도 이런 많은 이런 강남 4구로 또 분류가 되어져 있죠. 아무래도 강남과 함께, 강남 3구와 함께 아래쪽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입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마지막 남은 이러한 유망한 지역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를 또 가지고 있고 관심이 또 증가하고 되고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 강동구 고덕동 자체가 아무래도 이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점도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 9호선의 샘터공원역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연장 사업을 통해서 이 샘터공원역에 입점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고덕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향후 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이러한 신도시나 고덕의 신축 아파트들이 도시화가 진행이 너무나 잘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도 이러한 붐을 타고서 또 개발에
압력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한강변과 함께 이런 올림픽대로나 간선도로망들이 너무나 잘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강남권이나 또 이런 도심권이나 이동성의 확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고덕동 자체는요, 반대편에 바로 이런 고덕 비즈밸리라는 대형 업무타운이 현재 진행 중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업무타운들이 생겨나고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은 물론 주변의 녹지 공간, 또 이런 학군, 또 직주 근접, 상권, 주거지역까지 이러한 네 박자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입지를 충분히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층 주거지와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서울시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변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고덕동 자체가 이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디를 이동하던 서울 전 지역 어디를 이동하던 강남권이랄지 또 도심권이나 여의도까지도 지하철 5호선 또 9호선 또 각종 연장 사업을 통해서 이런 노선들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든 자차를 이용하던 간선도로와 대중교통망으로 충분히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대형 업무타운으로 이동성을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는 이 한강의 줄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것들이겠죠. 이 고덕동 자체도 한강 줄기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한강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고덕 2-2지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샘터공원역이 연장 사업을 통해서 초역세권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입지가 완성이 되고 나서는 이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입지가 바로 고덕 2-2지구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위치를 또 가지고 있고, 반대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덕 비즈밸리라는 대형 업무타운이 이곳에 새롭게 또 형성이 되면서 직주 근접이 좋아지고 상가들이 밀집하고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고, 현재 동해울이나 노후동수나 노후연면적 이러한 접토되는 필지랄지 과소필지 이러한 점수를 부여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현재 높은 점수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남은 이 지역들 자체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기대를 품고 있는 것 뿐더러 많은 이런 압박들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아래쪽 고덕 그라시움이나 신규 아파트 단지와 많은 변신을 통해서 1000세대 이상급수로 변할 수 있는 이러한 입지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사업이나 또 모아타운, 신속통합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의 다양한 방향성을 모두 다 품고 갈 수 있는 그만큼 사업성이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 2040 이런 기준에서 서울시 2030 플랜에서도 이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적률과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겠죠. 서울 주변에 이러한 한강권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많은 재건축을 또 앞두고 있고 재개발도 진행되고 있겠지만 이런 충수 기준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고층화된 슬림화된 이러한 빌딩의 또 주거지의 형태로 많은 변신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규제를 통해서 더 높은 사업성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고덕 비즈밸리라는 것이 또 대형 규모로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거지역 주변의 업무시설 자체가 상당히 대형 규모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이 150여 개 기업들이 입점하기 때문에 유통이나 또 R&D나 또 직장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많은 직장군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함께 직주 근접성의 영향력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 지역 고덕 비즈밸리가 한강권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이동하던 어느 지역에서도 이곳에 상당히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대형 교통이나 복합 쇼핑몰이 입점할 예정이고요. 경제 유발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덕동에서는 이 상당히 이런 고덕 비즈밸리의 개발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고덕 샘터공원역 주변 지역들이 이런 지하철 노선들도 연장 사업이 꾸준히 또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들은 이러한 노선들이나 교통망들을 확충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8호선이랄지 또 5호선이랄지
9호선의 연장 사업이랄지 이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 곳곳에 이런 지하철 연장 사업을 통해서 곳곳에 역세권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강동구 자체가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는 강남 3구와 함께 강남 4구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고덕동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올해 내년까지 이제 안성까지 완성이 됐었고 내후년까지 이제 세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내 집 주변에 이러한 일반 도로망이 아닌 고속도로의 도로망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 막대한 사업비가 이러한 투자 비용이 이것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이러한 많은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일반 도로망이 아니고 이러한 넓은 고속도로의 개발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집 주변에서 IC나 JC 또 간선도로를 통해서 지방권이나 용인, 세종까지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또 좋은 교통망까지 완성되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개발 소식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개발과 함께 이러한 주거지의 개발들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5룸의 시세고요. 4억 2천에서 4억 3,500만 원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지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이 얼마나 많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져 있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지 지분 자체가 6평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대지 지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주변이 노후도가 상당히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금액은 좀 낮은 것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2억 원대 초반, 2억 1천에서 2억 2,500만 원 선에 현재 이런 월세나 전세 수요가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한 2억 원대 초반 정도 또는 또 2억 원대 초반이나 또는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2천, 3천만 원 수준에서 월 100에서 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이 지역들은요,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런 수익형이나 이런 투자금 자체, 갭 투자 방향으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의 예상 시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 고덕동의 자세한 투자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고덕동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9호선의 연장 사업, 지하철의 연장 사업과 함께 초역세권에 품고 있다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주변에 고덕 업무단지라는 직장군들이 증가할 수 있는 주택 외에도 주거지 외에도 직장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균형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큰 2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 조건과 함께 이러한 재개발의 가능성이 유망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들, 노후도나 또 이런 동의율도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까지 이어진다라면은 미래 가치까지 연결될 수 있는 또 충분히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의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2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시세는 3억 원에서 3억 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덕은동의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저 이번에 고양시로 왔습니다. 말이 고양시지 거의 서울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 덕은지구의 특징은 바로 이 한강변을 역시 끼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바로 옆에 이 상암 DMC 업무지역이랄지 위쪽에 위치한 창릉 신도시 예정이나 마곡지구, 여의도 용산까지도 연결되는 라인들이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을 뿐더러 주변에 신도시급으로 변신되고 있는 덕은지구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 한강변을 끼고서 주변에 업무지구와 함께 또 상권들도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한강변을 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도상 항공에서 보면은 한강변을 끼고 있고 덕은지구의 위치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가양대교가 기다리고 있고 가양대교 아래쪽부터 이제 지화 사업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화 사업이랄지 강변북로, 자유로의 이러한 지화 사업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의 소식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또 이 지역은 특색적으로 한 4,700세대의 이런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현재 입주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민우 신도시급으로 이 지역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단계에 또 이르렀기 때문에 주변에 한강변을 끼고서 이러한 상업지구와 함께 업무시설들이 위치를 잘 잡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아무래도 이런 덕은역 역세권이 들어오는 덕은지구의 이런 덕은역이 이 주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역세권에 있는 상업시설들, 또 이 지역이 덕은지구의 특색 자체가 주변 이런 미니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급에 비해서 상업적인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업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상업적인 시설 비율이 상당하게 낮다라는 것. 그만큼 독점적인 상권을 가져갈 수 있고 주변에 상업시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암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지역의 상권들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항아리 상권적인 부분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덕은역 주변 그리고 이 덕은지구가 생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역세권이 언제 들어오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내후년 25년도에 이 덕은역이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만큼 이 지하철 역세권이 착공이 되고 또 개통이 되고 또 발표가 되고 그러한 3단계에 이루어져서 가치의 재평가가 새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상업시설들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덕은지구의 특징 자체가 상당히 많이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주변에 신도시급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배치가 되어져 있고 이 지역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 자체가 여의도나 용산권역, 또 마포나 김포, 운정, 일산 지역들에서 서로 이곳에서 이제 입주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곳곳의 지역에서 이곳에 또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또 신도시급도 창동신도시나 향동지구나 삼성원흥지구까지 서울시 안에서 진입할 수 있는 강변북로를 따라서 오다 보면 바로 위치하고 있는 덕은지구이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변 지역의 업무시설도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죠. 업무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주거와 함께 업무시설, 직장군과 이러한 직주 근접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주변의 개발을 통해서 입주민들이나 주변의 유동인구와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상권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상당히 낮은 퍼센트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권을 이용한다는 것은 더욱더 그 항아리 상권과 더불어서 독점적인 상권을 가질 수 있는 또 유일한 또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상가의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가격이겠죠.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가격이고 또 키 포인트 자체가 주변의 강서, 구로, 금천이나 영등포, 용산, 마포까지 그것들이 가장 현재 이러한 지역들에 비교해서 현재 고향 덕은지구의 부분들이 가장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또 나타내고 있고요. 지리적인 장점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입지가 과연 중요한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한강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의 입지를 가장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또 덕은지구 자체가 이제 지도상에 보시면은 상당히 크게 좀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이 국방대 개발 계획 부지가 또 올해 청약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추가적으로 2,500세대가 새롭게 추가가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덕은지구 자체가 대략적으로 한 9,000세대급 정도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상암동과 함께 연계되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탄생이 되고 있고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마포구 덕은동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거의 생활권 자체가 마포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덕은지구의 여건들도 이러한 지하철역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주변 지원 상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 이 아파트 많은 단지들에 대한 수요들도 이 몰릴 수밖에 없는 항아리적인 상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역세권 주변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상암동과 함께 덕은지구의 가격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은지구는요 주변 지역에 또 서부간철도가 가장 좀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현재 교통편 자체가 이런 대중교통이나 또는 자차를 이용하시더라도 이동성의 편의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유로와 제2자유로, 강변북로 주변에 내려가다 보면은 내부순환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내부로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래쪽
여의도, 용산권까지도 충분히 이동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차로 한 20분, 30분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또 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 주변 지역에 이제 덕은 이런 서부간호철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덕은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개통의 발표와 함께 착공과 완성됐을 시기에 가격의 재평가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 서부간호철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을 덕은동에서도 바로 그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금액대가요.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대 현재 3억 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임대 금액을 생각하신다면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월 한 140에서 150만 원도 충분히 임대로 놓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자체 부분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상권 자체도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여력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러한 내가의 상승적인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이 현재 70%에서 한 8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은 약 3,5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대 정도의 투자금으로 이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액적인 부분으로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덕원동의 또 입지가 마련돼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양시 덕양구 덕원동의 상가 부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양구 덕은동의 예상 시세까지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덕양구 덕은동의 이 상가 어떤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한강권이라는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서울에 초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암동과 연계된 저평가된 지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상업 비율이 상당히 낮은 1.3%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항아리 상권까지, 가격은 물론 입지까지 탁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유동인구의 증가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권들이 확장이 되고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총 3가지 정도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덕양구 덕은동의 투자 유의점도 있을까요? 그렇죠.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가격과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나 앞으로 향후 미래의 방향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주변의 개발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들이 토지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와 주변의 유동인구 그리고 유입인구, 앞으로 이 지역이 유출되는 인구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의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할 텐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